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표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법률의 목적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목적의 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공식처럼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반 가면 그 목적의 적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 공식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처럼 어떤 공식처럼 딱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 목적이 적법해야지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겠죠. 유효. 그러면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적법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적법하지 못한 걸 줄여서 불법 이렇게 할게요. 불법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법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법규에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법률에는 위반해도 되고 어떤 법률은 위반하면 또 무효가 되고, 그럴까 해서 이 법규의 종류 있죠? 그래서 법규의 종류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고요. 공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규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강행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의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목만 보셔도 어떤 것이 굉장히 강하고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임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에 대해서 이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겠어요? 없는 규정이겠어요? 강행 규정이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되니까 사회 질서, 관계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냥 땡땡 이렇게 할게요. 적겠습니다. 사회 질서와 관계, 다음이 핵심이죠. 관계 없는 규정이죠. 없는 규정.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요.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그러면 임의 규정은 이거를 위반을 해도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X 표시가. 그럼 위반했을 때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됩니다. 유효예요. 그런데 강행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위반했다, X 표시는 위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니 도대체 뭐가 강행 규정이고 뭐가 임의 규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전을 막 이렇게 넘겨보면, 요건 강행 규정 강 써있고 요건 임의 규정 임 이렇게 써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대법원에서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뭐가 강행 규정, 뭐가 임의 규정 이렇게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이 파란 글씨로 하는 게 전부 시험 문제인데요. 이 강행 규정과 관련해서 민법 총칙에 보면 능력,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민법의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능력에 관한 규정, 또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시효에 관한 규정, 또 법인 설립 절차, 법인은 여러 사람이 관계되니까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능력, 시효, 법인 등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물권법에 보면 일물일권주의, 자, 뒤에서 배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해야지 거래 질서가 혼란되지 않으니까 요 일물일권주의 하고요. 또 물권 법정주의, 민법 185조인가요? 물권은 법이 정하는 거 이해는 만들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들. 또 채권편에 보면 임대차에 보면요, 경제적 약자가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약자겠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이렇게 줄일게요.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이렇게 할게요. 이 규정에도 강행 규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가족법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족관계, 질서 유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가족관계 질서 유지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파란 글씨로 적은 거 능력시효법인 일물일권주의, 물권목정주의, 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또 가족관계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이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강행 규정도요,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강행 규정을 단속 규정과 그다음에 효력 규정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은요, 이걸 위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X 표시는 위반하면 그냥 그대로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에 위반해도 유효인데 단속 규정에도 위반해도 유효네? 그럼 둘이 똑같은데 왜 단속 규정은 강행 규정의 하나에 속할까? 했더니 이 단속 규정 위반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벌칙이 부과가 되니까 이거는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서 강행 규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지만 벌칙을 부과받는다. 근데 효력 규정 있죠? 효력 규정에 이렇게 위반하잖아요. 위반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를 넘기다 보면 이게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 중에서 요건 단속 규정이고 요건 효력 규정이라고 다 옆에 써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요. 요건 단속 규정이니까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유효지만 벌칙이 부과된다. 요건 효력 규정이니까 그럼 공식이 무효가 되는구나. 이거는요. 결국 대법원에서 이건 단속 규정입니다. 이건 효력 규정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를 우리가 거꾸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 여러 가지 판시 사항들이 전부 시험 문제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예컨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아파트를 거래했다, 상가를 거래했다, 토지를 거래했다. 그럼 수수료를 몇 프로 받으세요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수수료 규정 요거는요 저 강행 규정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지금 단속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단속 규정 그러면 공식이 뭐라고요? 위반해도 유효지만 벌칙은 받는다. 그러면 아니 어떤 규정 중에서 이걸 위반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유효하지만 벌칙받는 게 뭐가 있냐 했더니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건 단속 규정에 속한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중간 생략하고 그냥 등기하는 거. 또 단속 규정에 속하는 것이 예컨대 증권거래법에 보면 투자, 일임, 매매, 금지 규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투자, 일임, 매매, 금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A, 이 사람이 증권회사 직원이에요. 직원한테 야 내가 10억 있는데 10억 요 투자를 할 텐데 당신이 말이야 나보다 훨씬 더 주식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일임해서 당신이 알아서 주식을 사고 팔고 다 해줘. 이런 약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투자 일임 매매 일임 전부 일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건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속하니까 단속 규정이면 공식이 뭐예요? 유효지만 벌칙받게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단속 규정이 얘입니다. 식품위생법
보면 음식점 허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은 음식물만 팔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팔았어요. 그럼 그때는 단속은 받아요. 벌칙은 받지만 그대로 그 법률이 음식물 판매한 건 이미 먹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효력 규정에 관한 내용을 볼 텐데요. 아니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는 또 어떤 규정은 효력 규정에 속하냐? 효력 규정이니까 위반하면 무효가 되느냐 했더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사 초과 수수료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건 효력 규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저 증권거래법에 보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효력 규정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요.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갑이요. A. 이 사람이 누구냐면 증권회사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이 갑이 A한테 10억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A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희한테 이 10억을 맡겨주시면 혹시 이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해가 나셔도 우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투자 수익 보장에 관한 약정. 아니 주식 거래를 해서 만약에 손해가 나는 건 오로지 투자자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책임인데 증권회사에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많이 고객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금지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해도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은요.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이라서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권유. 근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이건 금지가 되잖아요. 효력 규정이잖아요.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권유를 하고 나서 나중에 투자 수익이 안 나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떡하죠? 지금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한 거는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라고 재판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했더니 언뜻 보면 아니 증권회사 직원이 스스로 권유해놓고서 나중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나쁜 짓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못하도록 하는 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이 스스로 권유를 했다가 나중에 재판 절차에서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지 이 보장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증권회사 직원이 스스로 권유했다가 재판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요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의 측 위반이 되지 않는다. 요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효력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중개사 수수료에서 초과 수수료 약정은 금지되고 또 투자 수익 보장 약정도 금지가 되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그 명의 대여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 대여 계약. 여러분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의를 대여하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그 명의만 사가지고 막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의 대여 계약은 강행법규 중 효력 규정의 취지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국가가 여기 A라는 사람한테 광업권, 이 광물은요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광업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부 심사를 해서 A, 당신이 광업권자야 하고 광업권을 수여했어요. 그랬더니 요 A가 B한테 광업권 대여계약이라고 적었습니다. 요거는요, 요건 효력 규정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요런 명의대여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에 위반된 거라서 무효가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규정을 분류를 할 때 법규라는 것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이 강행 규정은 또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지고 효력 규정에 이렇게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하면서 효력 규정에 속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참 야가요. 효력 규정을 이렇게 직접 위반하면 무효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위반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 위반 이렇게 적을게요. 간접 위반했다. 이렇게 효력 규정을 간접 위반하는 행위를 줄여서 탈법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탈법행위는요 효력 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효력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미 기출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위반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A가 있어요. A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연금을 타잖아요. 근데 그 연금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요 A가 B한테 돈을 1억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공무원 연금이 있거든. 요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게. 1억을 빌리니까 뭔가 담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연금을 받을 돈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이걸 담보로 제공할게. 그럼 만약에 요 1억을 못 갚게 되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담보로 제공됐다.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 이게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A하고 B하고 이런 법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간접적으로 위반해서 야,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고 채권자, 내가 너한테 연금 수급에 관한 위임계약을 할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대신 네가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금을 받아서 네가 이 채권에 충당하면 되잖아. 이건 결국 담보로 제공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고 이건 효력 규정인데 이걸 위반해서 직접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또는 연금 추심이라고 추심 내 대신 가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에 관한 위임계약 또는 대리권을 준 거 이런 것들도 이 국가공무원법을 간접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그 직원들은 어느 국유재산이 지금 국가 목적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불화가 될 거고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국유재산을 받는 걸 불하라고 그러죠. 불하. 국유재산 불하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화받는 걸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이건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A가 자기 명의로 직접 불화를 받으면 효력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가 머리를 막 썼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모 B가 요 A의 장모예요. 장모 명의로 이렇게 불화를 받자. 불하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건 A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역시 국유재산법에 위반해서 요 타인 명의로 받는 것도 무효가 되고요. 혹시 이걸 국가가 발견을 못해서 요 장모, A의 장모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B가요, C한테 이걸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자죠? 제3자 앞으로 매매가 됐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렵죠? 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적법해야 유효인데 적법하지 못했을 때는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규의 종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법규라는 것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눠지고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관계 그렇죠. 있는 규정이고요. 임의규정은 사회질서 관계 없는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에 위반해도 그냥 그 법률이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도 또 둘로 나눠지죠.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어떤 게 단속 규정이고 어떤 게 효력 규정인지 판단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간 생략 등기 금지를 시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정 이건 그대로 유효입니다. 또 투자 1인 매매 금지에 관한 규정도 이건 단속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다음에요. 이제 효력 규정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또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 허가에 관한 규정도 단속 규정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외워두시고요. 다음에 효력 규정에 속해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법에 보면 초과 수료 금지에 관한 규정, 초과 수료를 더 받았다. 그럴 때는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된다고 그래요. 또 증권거래법에 보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금지에 관한 규정, 이것도 효력 규정이니까 위반하면 무효인데 그러면 이렇게 증권회사 직원이 스스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권유를 했다가 나중에 재판 절차에서 아이고 이게 무효입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렇게 주장해도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꼭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효력 규정을 직접 위반하면 무효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거 이런 것을 탈법행위라고 부르고 그 예로 속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이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 연금 수급에 관한 무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역시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자기 명의로 불화를 못 받으니까 장모 명의로 불화를 받았어요. 이것도 무효고요. 장모 앞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죠. 열심히 반복을 해두시면 이 목적의 적법에 관한 부분은 거의 90점 이상 이렇게 맞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